이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공격한 야권이 다음 달부터 투쟁 무대를 길거리로 옮깁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애투쟁에 돌입을 하고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참여하고요.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까지 참석 동료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10만 명 이상을 동원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다음 달 초 탄핵 소추안 제출을 아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26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었고 다음 달도 연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만 집중하고 혁신당처럼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이 1심 판결이 다음 달 15일, 25일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알렐레오 북스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군복에 총과 대검을 든 군사 독재가 있었다. 지금은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가 있다. 지금 연성친이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굉장히 좀 거친 주장을 했고요. 또 이 탄핵 공론화에 집중하고 있는 조국 대표는 천공, 명태균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앉아서 볼 수는 없다. 지금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다. 국익이, 지금 끌어내릴 때 국익이,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 네. 뭐 민주당 결기가 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집중한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고가 11월부터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또 들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또 공세를 벌이시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감 이후에 11월에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 앞서부터 계속 계획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대로 지금 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의혹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일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보도가 되면서 항상 그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특검 말고는 이 모든 의혹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뭐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특별감찰관의 감찰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월 되면 관련된 특검법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또 호응, 또 민심, 여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외에 나가서 또 장외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또 중지들을 모아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했다. 또 공천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호준석 대변인. 네. 이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조국 대표가 탄핵 그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고 역시 이제 더 급하구나 이재명 대표보다 이분은 이제 그 최종심만 남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제 거리 나와서 집회하는 그 사진을 봤는데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이게 사진 보니까 이게 정당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사진인지 아니면 그 범죄 피고인들의 사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대표 모두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중대범죄 선고 받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대인데 민주당이 이중대로서 한번 일중대가 돼보려고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때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중대 역할에라도 충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는 내가 더 급하니까 총대를 매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목소리에 어떻게 국민들께서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움직임.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표면적으로 탄핵 얘기는 거론하지 않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특검의 관철을 위한 이제 장외 여론전을 펴겠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탄핵 집회로 바뀔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사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어쨌든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논리가 구성이 돼야 사실은 소추하고 말 게 아니라면 헌재의 탄핵 심사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이르렀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좀 더 있다고 보고 특검이 수사를 하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또 경우가 다르죠. 근데 지금 아예 특검조차가 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일종의 이제 선명성을 또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좀 더 강하게, 민주당보다 좀 더 선명하게 이를테면 이런 여론, 일각에 있는 윤 대통령 그 탄핵 여론을 앞장서서 끌고 가겠다. 근데 결국에 이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기대치도 낮고 그리고 이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할 만큼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만은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손을 놔버리고 해결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탄핵 여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사실적인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론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기대치가 낮고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뭐 한동훈 대표의 주장도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조금은 좀 민심이 진정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하게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탄핵으로까지 갈지 아니면 뭐 여론이 나쁘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여론이 좀 진정될 수 있을지. 근데 이대로 지금처럼 용산이나 이른바 이제 뭐 그 친윤들이 대응하는 것처럼 대응하면 저는 탄핵 여론으로까지 확산되는 거 못 막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이제 헌재가 뭐 물론 이제 그 법률적으로 심리도 하겠지만 그 여론 민심에 따라서 정치적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어떤 탄핵 문제를 실체로서 판단하면서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예.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치는 법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은 그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뭔가 법원에 자꾸 판단을 구하려는 게 우리 정치권의 그 지금 상황인데 그 미국 그 정치사를 보면은 닉슨은 딱 그 뭐 움직임 보이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딱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지금 용산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특히 용산. 민주당은 지금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왜 장외 집회를 나가겠다고 하느냐라는 걸 해보면 순수하게 보면 정말 국민의 그 마음 잘 못 읽는다. 지금 국민들이요 경제 뭐 등등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미워도 장외 집회에서까지 민주당 힘을 쓸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나? 결국은 11월 15일하고 25일 날 이루어지는 이재명 그 방탄 이런 장외 집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심스럽고 이런 거는 저 순수하다면은 시민단체한테 밀어두는 겁니다. 김건희 저 규탄하라고 NGO들한테 이렇게 밀어두고 요즘 뭐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는 뭐 윤여준이라든가 김종인, 박단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진영도 확장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좋은데 말이죠. 저는 김건희 규탄하기 이전에 그 또는 윤석열 탄핵하기 이전에 탄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소리가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민주당에서 김건희 기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기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법사위를 지금 막 주물르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법무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깍듯한 존칭을 붙이면서 탄핵하겠다는 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민주당에는 아직도 말 못할 무슨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규탄, 윤석열 탄핵을 하기 앞서서 정말 김건희 기소가 잘못됐다면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민주당이 지금 분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지 변호사, 네.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 이제 불기소가 되면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야당이 생각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이례적으로 뭐 레드팀까지 동원하고 뭐 4시간에 걸쳐서 브리핑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거였지만 결국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청구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 시도가 없었다라는 점이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참으로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 뭐 수사 담당하는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수뇌부 이제 말씀하신 검찰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 나온 바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탄핵을 할지 그리고 탄핵을 하는 거는 어쨌든 원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또 국감 기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국감이 지나고 나서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수뇌부에 어디까지 할지 그 대상 뭐 검찰총장까지 할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절차라든지 내용 같은 부분들은 국감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국감이 마무리됐으니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